신용평가사 전망, 롯데건설 위험하다. 사실일까요? 현재까지는요, 물음표입니다.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에 들어가고 나서요, 신용평가사들 롯데건설에 대해서 안 좋은 시선으로 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롯데는 괜찮다 하지만 부동산 PF 대출의 우발 채무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고요. 그것을 말입니다. 롯데그룹에서 다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입니다. 신용평가사들은요, 롯데건설을 위험하다, 태영하고 비슷한 수순을 밟을지도 모른다, 그런 전망을 조금씩 내놓고요. 시장에서도요, 지속적으로 롯데건설에 대한 문제가 계속 불거지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말입니다. 신용평가사들이 실제로 롯데건설의 지난 4년간의 부동산 PF 우발 채무입니다. 우발 채무 증가율을 봤더니 장난이 아닙니다. 157.1%입니다. 굉장히 높죠.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요, 한번 이미 롯데건설에 위기가 왔었거든요. 이것을 말입니다. 그룹 전체의 자금을 총동원해서 롯데가 위기로 넘어가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말입니다. 부동산 PF 우발 채무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튀어나오는 것을 봐서는요, 뭔가 심상치 않다, 그렇게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롯데건설의 부동산 PF 우발 채무 추이 말입니다. 2019년까지만 하더라도 2조 1천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 5조 4천억 원입니다. 이것도 줄어서 5조 4천억 원이에요. 2022년에는 6조 8천억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6조 8천억 원이 되니까 2022년에 롯데가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전 계열사를 동원을 해서 현금이란 현금은 다 끌어와서 롯데건설이 무너지는 것을 막으려고 했고요. 심지어 말입니다. 롯데그룹의 회장까지도 롯데건설의 주식을 사면서 롯데건설을 안 버린다 하는 그런 어떤 마케팅까지 했었거든요. 그런데 2023년 5조 4천억 원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2023년 9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 자기 자본이 2조 7천억 원입니다. 그러면 5조 4천억 원이면 자기 자본 대비 지금 부동산 PF의 우발 채무가 2배라는 뜻이잖아요. 6조 8천억 원에서 1조 4천억 원을 줄였지만 여전히 높다는 이야기예요. 여전히 높다. 여기에 대해서는요, 시장에서도 굉장히 위험하게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볼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한 기업이 말입니다. 5조 6조 빚을 가지고 있으면 이거 헤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지금 시장은 그렇게 읽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위험하다, 지금 이렇게 보는 거고요. 여기에다가 말입니다. 나이스 신용평가는 하나를 더 댔습니다. 롯데건설의 미분양, 저분양이죠. 저분양 미착공 PF 우발 채무액이 3조 3천억 원이다. 여기에 광역시나 지방 비중이 51.5%, 거의 1조 7천억 가량 된다. 이게 문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광역시나 지방은요, 미분양의 무덤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지금 최악입니다. 건설사들이 오죽했으면 말입니다. 지방에
미분양이 되면 돈이 그만큼 묶이고 돈이 묶이는 것만큼 돈이 안 돌아요. 돈이 안 돌면 결국은요 충격이 될 수밖에 없는데 지금 그것이 현실이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예, 지방이 1조 7천억 원이라고 하더라도요. 뭐 우리가 하도 줘 하고 살아서 이게 1조 7천억 원이 얼마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기업의 기준으로 가면 이게 진짜 많은 돈이에요. 장난 아닙니다. 예,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1조 7천억 원이라는 이 돈이 사실 말입니다. 계속해서 미분양이 터지잖아요. 그러면 쌓이고 쌓일 거란 말입니다. 뭐 롯데건설뿐만 아니라 지금 미분양이 쌓이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거든요. 작년 11월까지 57,929가구나 됩니다.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2020년에 19,000 그리고 2021년 12월에 17,710가구였습니다. 예. 물론 2023년 2월에 75,438가구보다는 줄었어요. 그러나 여전히 57,925가구면요. 건설사에 유동성 타격을 줄 수 있는 그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롯데건설도 지방 비중이 이렇게 많다고 하니까 지방 비중이 1.5%라고 하니까 이게 미분양이 나면 자금이 그만큼 경색되고요. 자금이 그만큼 묶인다는 이야기잖아요. 자금이 묶이면 묶일수록 롯데건설도 이게 회복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라도 좋으면 롯데건설이 벗어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을 텐데요. 지금 부동산 경기마저 꼬꾸라지는 분위기거든요. 분양가는 분양가대로 올라가고요. 사람들은 이제 분양도 안 하려고 들어요. 왜?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게다가 재건축도 안 하려고 하거든요. 분담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시장 자체가 지금 계속 얼어붙고 있습니다. 정부가 굉장히 많은 규제 해제 조치를 내놨지만요. 시장은 냉골 그 자체입니다. 게다가 롯데건설은요. 하나정권에서 분석을 했을 때 지금 나이스 신용평가보다는 좀 적어요. 3조 3천억보다는 적습니다. 우발 채무가. 3조 2천억 원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을 제외한 지역 미착공 PF 총액은 훨씬 많습니다. 1조 7천억 원이 아니라 2조 5천억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도 말입니다. 전체 미착공 PF 대출 중에 71.8%가 지방에 몰려 있다. 이러기 때문에 하나정권에서도 롯데가 위험하다. 이렇게 지금 분석을 했었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위협이 저는 굉장히 커진다고 봅니다. 지금 한 곳에서 위험하다 하는 것이 아니라 증권회사에서도 위험하다. 신용평가사들도 위험하다. 그러면 이게 시장의 위협이 그만큼 커진다는 뜻입니다. 물론 말입니다. 롯데는요. 3조 2천억 원에 대한 것 이미 말입니다. 2조 4천억 원은 장기 조달 구조로 전환을 시켰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게다가 우발 채무 해소를 위해서 이게 브릿지론을 갖다가 말입니다. 본 PF로 확장시킨다. 그게 8천억 정도 되니까 이렇게 되면 진짜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게다가 우량사업장이 적어도 1조 6천억 원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시장에도 그렇게 충격을 안 주고 넘어갈 수 있다. 이렇게는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이게 자금 조달이라는 게 뭔가 눈에 탁 띌 만큼 그렇게 획기적인 것은 나타나지 않았잖아요. 그냥 장기 조달 구조로 바꾸는 게 2조 4천억 원이다. 우발 채무 해소를 위해서 뭐 차환을 한다는 이야기겠죠. 8천억 한다는 게 뭐 본 PF로 전환을 하면 아무래도 좀 줄어들겠죠. 그렇지만 시장을 볼 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이게 롯데가 생각했던 것보다가 대비책이 좀 신찮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롯데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불거져 나오는 거거든요. 게다가 말입니다. 롯데건설의 보유 현금이 지금 2조 3천억 원이다. 1년 내 도래하는 차입금이 2조 1천억 원이다. 그렇게 되면 말입니다. 이게 계속해서 돈 갚다가 볼일 다 본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위험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게다가 1분기 만기가 도래하는 PF 우발 채무가 지금 가장 위험하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그만큼 시장이 활성화가 되지 않으면요. 롯데는요. 굉장히 고전을 겪지 않겠느냐 이런 시장의 전망이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뭐 태영처럼 워크아웃에 들어가느냐 이것은 시간이 더 지나봐야 알지만요. 아니땡 굴뚝에 연기 난다는 말 있잖아요. 저는 아니땡 굴뚝에 연기 나는 것은 그만큼 말입니다. 뭔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꾸 롯데건설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여기저기서 이야기를 하고요. 그만큼 이야기한다는 자체가 저는 위험에 굉장히 많이 노출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것이 말입니다. 결국 시장 전체에도 저는 위협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말입니다.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부동산 PF가 더 심각하게 되는 것 이거 막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말입니다. 그 정도로 지금 시장에 저는 위협이 커지고 있고요. 그 위협 자체가 말입니다. 줄폐업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줄도산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한다는 뜻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시장을 보실 때 너무 단순하게 절대 시장을 봐서는 안 됩니다. 아니땡 굴뚝에 연기 날까 하는 말 자체가 저는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이야기하고요. 태영이 그럴 때도 시장에서 계속 말입니다.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특히 신용평가 기관들이 계속 문제 제기가 있었고요. 증권회사들의 문제 제기가 지속적이었습니다. 결국은요. 태영건설 워크아웃에 들어갔잖아요. 물론 태영건설과 롯데그룹을 비교할 수준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롯데그룹은 이미 한 차례 홍역을 겪은 터라 이번에 만약에 겪으면 거기에 대한 자금 부담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고요. 자금 부담이 커지면 커지는 것만큼 충격은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장을 볼 때 냉철하게 봐야 됩니다. 절대로 말입니다. 시장을 단순하게 봐서는 안 됩니다. 그만큼 건설사들 위험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건설사들을 볼 때는요. 요즘 같을 때는 그런 것 같아요. 해외 건설에 대한 수주가 얼마냐 이것을 분석하는 것이 오히려 건설사들이 지금 상황이 좋냐 나쁘냐 분석할 수 있는 지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드시 말입니다. 국내의 상황보다는 해외에서 얼마나 수주를 했는지를 보고 건설사에 대한 투자는요. 아마 그렇게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다.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